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먼저 확인하면 금요일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세를 바꿨다라기보다는 기존에 만기일 전후로 해서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우지수가 뭐 생각보다 약했고, 그리고 전쟁 리스크 때문에 뭐 약한 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정도까지 전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는데, 미증시는 그동안 강했었기 때문에 좀 밀리는 뭐 하락의 폭도 좀 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좀 잘 버틴 그런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걸 잘 살펴보면은 뭐 중립 구간으로 올랐다거나 약세 구간을 탈피한 게 아닙니다. 과하게 밀렸던 부분이 일정 부분 회복된 거지 뭐 강세권으로 돌아서거나 추세를 바꾼 건 아니다. 아직 전쟁은 해결되지 않았고 전쟁 중이고, 대신 지금 오늘 현재 시간에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뭐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담을 진행 중이죠. 협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과에서 이러면은 좀 이제 전쟁이 좀 일단 소강 상태로 되고 대화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적어도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해결이 되고 끝나야지, 이게 뭐 유럽이랑 참여하고 저 미국이 참여하고 거기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하고 뭐 북한이 참여하고 해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혹은 이제 러시아가 협상 직전에 이 푸틴이 뭐 핵미사일 버튼을 뭐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도 뭐 김정은이 이 협상이나 뭐 대화로 가기 전에 핵미사일 버튼 만지작거리고 하죠. 공산국가에서 항상 흔히 나오는 무력 시위 정도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가져간다 한들, 뭐 가능성은 없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다 한들 핵으로 얼룩진 지역을 다시 한번 뭐 살리려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그냥 아예 버려야겠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후폭풍을 좀 감당하는 것도 그 정도까지 감당하기에는 푸틴도 좀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미사일 버튼 만지작거린 거는, 야, 니네 미국이나 유럽에서 러시아 우리 건드리지 마라 정도의 경고 표시지, 진짜로 핵을 쏘고 싶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산국가 쪽은 예측을 벗어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핵까지는 안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된 거예요. 시장에 반영된 심리는 일단 핵은 아니다. 3차 대전은 아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안타깝지만 그래도 더 큰 상황으로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정도의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4,000을 회복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14,000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하게 전저점 이탈한 다음에 반등 나온 수준이지 중립 구간으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이런 추세의 전환이 아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뭐 지금 이 약세 구간 정도에서 기존 지수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보시면 되고, 자, 우리나라 증시 오늘이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반등은 나왔는데 미증시에 비해서는 좀 덜 오른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미증시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우리는 전저점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증시가 강해졌어요가 아니고 그냥 변동성이 좀 축소됐다 보시면 됩니다. 이 이유는 올라갈 때 못 올라갔기 때문에 만기일 이후에 우리나라 뭐 시장이 더 갔어야 되는데 못 갔다. 그러기 때문에 만기일 이후에 밀릴 구간에서 좀 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는데, 밀릴 때 조금 덜 밀리고 오를 때 조금 덜 오르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기존에 약세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거는 좀 독특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약세 구간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변동성이 더 커지기 마련인데, 미국이 저 정도면 우리나라는 뭐 아주 뭐 널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좀 오히려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좀 특이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수의 방향을 판가름하려면은 심리적인 부분을 보려면은 외국인의 수급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뭐 얘네라고 무조건 100% 맞추는 건 아니지만 수급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수급을 만들어 놓으면은, 포지션을 잡아 놓으면은 그쪽에서 영향은 미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더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갑자기 정말로 핵을 쏜다거나 미국이 참전해서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이슈가 아닌 이상
지금처럼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무기를 좀 제공해서 좀 도와주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죠. 간접적인 개입이죠. 그러다 보니 이 정도에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점 다질 가능성이 있겠는데 정도의 수급이에요. 자, 선물은 중립이고 코스피 코스닥 주식 장중에 보시면은 매도 우위였는데 막판에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요거 주식을 사면서 선물은 뭐 3,000개 이상 매수했는데 선물을 줄인 거고요. 그리고 옵션 동향이 좀 마음에 드는데 콜옵션을 이제 50억, 53억 정도 매수하기 시작했고 풋옵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청산하기 시작했다. 자, 금요일부터 오늘까지는 사실 연휴를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약세 구간을 털고 갈 필요는 없다. 전쟁이 시작됐는데 약세 구간을 털고 갈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 약세 포지션을 정리하고 수익 실현해 나간다는 것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가능성을 좀 엿보는 것 같아요. 더 큰 유혈 사태가 나오는 거는 좀 제한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외국인들의 이제 심리가 수급에 좀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정말로 이 반영된 수급이 앞으로도 지속돼서 좀 더 연속적으로 쌓이고 실제 상황도 오늘 협상 시작인데 한 번에 협상이 완료되면 뭐 제일 좋겠지만 보통은 이견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얼만큼 니네가 요구하는 조건이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조건이 다른지 보통은 한번 제시하면서 간을 보는 자리가 되죠. 그래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이견 차이가 크냐 그리고 첫날부터 조금 좁혀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두 번, 세 번 자리하면서 좁혀가야 되는 거죠. 자, 저번에 이견이 이만큼 컸는데 네가 뭐 한 걸음 나오면 내가 5걸음 가주겠다. 이런 정도 우크라이나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봐야겠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은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왜냐면은 자국 국민들이 계속 희생을 해나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좀 협상할 때 좀 내려놓으면서 협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전쟁 나기 전에 협상을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먼 나라 얘기라서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나토 가입 러시아가 저 정도까지 군사를 경계 지역에 배치하고 하면 우리도 저 뭐 휴전선 쪽이랑 뭐 바다랑 북한이 밀집해서 병사를 다 몰아 놓으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 따뜻하게 해표 정책 펼치면서 대화도 좀 하고 하면은 유혈 사태까지는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게 또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뭐 상황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니 이제 이거는 뭐 남의 나라 얘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인명 피해가 좀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50 안정적으로 회복할 때까지는 약세 구간이다 보시면 되는데 3월은 좀 달라질 거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죠. 대선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FOMC도 지금 전쟁이 이렇게 발발하니까 0.5%를 한 번에 인상하는 50bp 인상안에 대해서 힘이 조금 빠지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bp를 인상하느냐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50bp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이제 좀 힘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정도, 이 전쟁 리스크로 해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대선 불확실성 해소, FOMC 미국의 금리 인상하면서 0.25가 인상되든 0.5가 인상되든 일단 해소, 그리고 전쟁도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진행하면서 조율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마무리된다는 전쟁까지도 뭐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대치가 오래되는 거는 서로 좀 낭비가 좀 심합니다. 이 국력 낭비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 소모하기보다는 아예 전쟁을 밀어붙여서 종결짓던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협상을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게 서로 간에 이득이 됩니다. 군사를 이렇게까지 대치시켜 놓고 오래 끄는 거는 서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은 불확실성 해소의 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900포인트 회복될 때까지는 약세 구간이다. 근데 코스닥은 걱정할 게 없다. 오히려 이렇게 밀려주면 밀려줄수록 추후에 반등 탄력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00 회복한 다음에 한 차례 휴식 취하던 V자 반등을 하건 그 이후에 움직임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코스닥은 좀 탄력적으로 좋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시종 잔고를 잘 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목들은 다 그냥 뭐 그만하고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반도체주는 이제 반도체주나 완성차나 뭐 음식료 쪽이나 이쪽은 러시아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출 제재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수출 제한 이제 제재하는 부분 이제 참여를 하죠. 우리도 그런다라고 하면은 뭐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약세의 구간에 나오는 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뭐예요?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다 이쪽이죠. 그 에너지 관련주. 근데 에너지 관련주도 좀 많이 쉬는 편입니다. GS나 이런 천연가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휴식을 좀 취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한 차례는 좀 쉴 때가 됐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강세 구간은 넘어갔었는데 15%까지 올라갔다가 힘이 쭉 빠지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지만 요 1,500원 구간, 1,500원에서 1,800원 요 사이 구간에서 1,500원 위쪽 구간에서는 과거처럼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음봉으로 쭈르륵 밀려서 마이너스권까지 밀렸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저항 구간에 도달하면은 한 차례는 좀 쉴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잘못 쉬면은 에너지주는 쭉 밀릴 수 있다. 전쟁이 아예 종결되거나 하면은 한 차례 이제 테마가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주의해야 될 구간이 다가온다 말씀드렸는데, 더 올라가면 이제 내 거 아니다 정도로 적어도 분할 매도라도 해나가는 게 유리하다.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신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 쪽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5년 내내, 그리고 그 전부터 탈원전을 계속 외치면서 한국전력의 뭐 실적을 뭐 박살내고 하면서도,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도 이제 탈원전을 외치곤 했었는데, 자,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에너지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탈원전은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원전 기술자들 왜 일을 못하게 하고, 그 몇몇 이제 부서는 이제 해체해가지고 풍지박산을 내고 왜 이렇게 했는지는 뭐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인데, 일단은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한국전력이 뭐 오랜만에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6%, 한국전력이 6%면 이건 거의 한국전력 치고는 상한가죠. 자, 이렇게 올라왔다. 23,000원 회복된 것도 아주 좋고요. 기술적으로 좋고요. 자, 원전이 재가동된다라고 하면 한국전력은 이 박살났던 실적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대선 후보들도 탈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옹호하는 사람이 없죠. 야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탈원전은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뒤집어야 된다라고 하고, 여당에서도 탈원전을 지금은 뭐 지지하는 입장은 아닌 걸로 여러분들을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탈원전 쪽은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이번 정권 말기에도 그렇게 썩 이제 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이 뭐 가장 뭐 좋은 모습 보였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두산중공업은 이슈가 하나 더 있죠. 채권단 관리 체제가 종결됐습니다. 기존에 두산그룹 워낙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관리 체제 종결되면서 이제 급등을 한번 했다. 두산중공업 22,000원 넘어가요. 22,000원 못 넘어가면 여기가 저항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선 쭉 그어놓고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대장의 기관이라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성파워텍, 뭐 한신기계, 일진파워, 서전기전 이런 이제 테마성 종목들도 크게 뭐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보성파워텍이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저는 서전기전 같은 경우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영업정지 처분 받으면서 올해 이제 1분기 뭐 이렇게 봄까지는 이제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봄 정도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급락 후에 그동안은 서전기전 좀 쉬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벽을 깨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서전기전이 다시 한번 대장주 대열 쪽으로 같이 나란히 설지, 아니면은 기존의 위용을 못 찾고 요거 반짝 상승으로 끝날지,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지금 그동안 억누르던 탈원전 쪽을 이제 뒤집는 발언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뭐 전쟁 중이니까 거기에다가 이 전쟁 시즌에 맞춰서 당연히 뭐 북한에서도 반응을 했죠. 미사일 발사하고 하는. 그러다 보니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해서 이런 그 방산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이제 37,000원 여기 저항에 그동안 2번이나 부딪혔는데 다시 한번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괜찮아서 모레 만약에 갭상승 나오고 양봉을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한다. 만약에 37,000원 안착을 못하면은 한 차례 매도했다가 추후에 다시 봐야겠죠. 그 외에 이제 뭐 LIG 넥스원이라던가 이 종목도 이제 65,000원 기존에 돌파 시도했다가 쉬고 있는데, 오늘 갭으로 넘어와서 양봉 세워준 거 아주 좋습니다. 이거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거래량도 좋고요. 그래서 LIG 넥스원도
앞으로는 뭐 방산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꾸준하게 이제 볼만한 종목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이제 저점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54,000원에서 55,000원 구간은 이제 저항 구간이니까 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가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오늘 윗꼬리 달고 이제 있는 거 보니 이 구간을 다음에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아예 55,000원까지 넘어가 버리던가 이렇게 위쪽으로, 아니면은 쉬는 구간 찾아서 쉬는 구간에서 5만원 아래쪽 4만원대에서 이제 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그때 모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장에 뭐 틈새 시장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기업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뭐 내부자 거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쉴 때 이렇게 같이 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죠. 이러고 나서 횡보를 한 다음에 은근슬쩍 이틀 연속 예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쉬는 구간 나오면은 한번 또 관심 가져볼 수는 있겠죠. 대신 이 내부자 거래나 이런 비도덕적인 부분 같은 부분에서는 고려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매매하실 분들은 쉬는 구간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요 외에도 이런 쪽이 있을 수 있겠네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말씀드린 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자사주 매입하는 거, 배당 많이 주는 거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증권이 244억 5천만 원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따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놓는 것도 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좀 적극적인 기업, 파이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추후에 뭐 한 번에는 아니더라도 추세적으로 이 인식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다라는 기업으로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코로나 이제 뭐 10만 명이 넘어갔는데, 과거만큼 과거에 100명 넘어갈 때보다 신경을 좀 덜 쓰는 느낌이 있는데, 좀 많긴 합니다, 인원수가.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쪽도 일동제약이 대장이다라고 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동제약 이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죠. 4월에 긴급사용 승인 받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피라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신풍제약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임상에서 효능을 확인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올라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좀 임상이 과거에는 좀 별로 썩 좋은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엔 또 효능을 확인했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가 일동제약 다음으로도 좀 볼만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31,000원 위쪽에서 유지해주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 거죠. 효능 확인 이런 부분을. 대신 과거부터 좀 가능성을 높여왔던 부분이니까 일동제약 쉬는 구간에 만약에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대신 짧게 보시는 거예요. 효능이 정말 좋다, 아주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짧게 치고 빠지는 정도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 현대바이오 쪽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나는 좀 불안해서 싫다 하시면 그나마 일동제약이 시오녹이랑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중간중간 얘기를 하니까 일동제약을 완전히 긴급 사용 승인 얻기 전까지 정도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게임주들이 오늘 조금 움직였는데, 이 조이스틱가 플레이트원 신작 게임이죠. 건십 배틀 크리톱 컴플릭트라는 게임을 모바일과 이제 PC로 출시를 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이스틱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죠. 이러면은 이제 신작이 출시가 돼도 크게 반응을 못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 조이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럼 전체적으로 게임주를 좀 봐야 되는데, 기존 게임주 NC소프트나 이런 쪽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반응이 크진 않아요. 대신 요 43만 원 구간에서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 크래프톤이 30만 원 회복되면은 이제 게임 쪽에 이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30만 원 회복은 못했는데 살짝 붙여놓긴 했어요. 5천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조금 만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시장 작년을 뜨겁게 달궜던 위메이드가 있죠. 위메이드 기존에도 20만 원 넘어가면은 이제는 이제 추가적인 슈팅 구간 빼고는 제가 볼 땐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갈 때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도 더 났죠. 그런데 위메이드가 오늘 7% 이렇게 올라오는 거 거래량은 좀 부족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11만 원 넘어가면서 위쪽 한 12만 원 이상 해주면서 거래량을 좀 실어준다라고 하면 위메이드도 이제 반등 구간에 좀 놓일 수 있다라는 것. 여기에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뭐 약세권을 떨쳐낸 건 아니라 위메이드나 네오위즈 같은 경우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 이런 쪽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구간은 회복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YJN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제 2,500원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이 시작됐는데 기존에도 2,500원 구간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이 구간을 이탈하기 전에는 이탈하면은 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밑에서 뭐 2,000원 구간이나 이렇게 잡아야겠지만 2,500원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저점 매수를 분할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락 구간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은 한 번의 매수가 아니라 일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할로 뭐 관심 가져볼 만한 타이밍은 충분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틈새 시장으로 올라오는 종목들 이제 은근슬쩍 좀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3.1절 휴일로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휴식을 취하시고 모레 이제 개장하는데 지금 협상 중인 이 대화가 잘 진행돼서 좀 전쟁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